자, 이번에 진행할 강의는요, 스위칭 소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TV나 모니터에 스위칭 회로에 쓰는 스위칭 소자들은 FET라든가 TR이라든가 다이오드로 가지고 많이 그 스위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위칭 소자는 어떤 구조로 돼 있고 또 어떤 용도로 쓰이고 또 양부 판매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위칭 소자 고장 점검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초적인 장비에 대해서 실물을 놓고 약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수리 입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지, 지금 이 고장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장비가 뭔지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막연하게 그냥 뭐 이거 사라 그거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장비를 위주로 해서 오늘 좀 일부를 좀 말씀드리고 또 다음 강의 진행할 때 좀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고장 점검에서 제일 기초적인 장비가 뭐겠습니까? 기초적인 장비가 바로 이제 테스터라는 장비죠. 테스터는 종류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장비는 뭐 장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장비를 구매하실 때는 좀 여러분들이 이왕 사는 거 좀 지명도 있고 또 정확도가 좀 올라가고 또 어떤 기능이 좀 더 부과되어 있는 이런 장비를 좀 구입해 주십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초년 시절에는 장비를 막 하다 보니까 욕심이 많더라고요. 보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장비를 하다 보니까 안 쓰는 장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다 뭐냐, 돈하고 직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구입하시면은 제가 이제 뭐 나름대로 뭐 이거 사라 저거라 얘기는 못하지만은 아무래도 이 후루꾸라는 지금 이 모델이 아무래도 좀 세계적인 브랜드죠. 그리고 정확도도 높고 또 고급 같은 거는 여기 이제 부가 기능들이 있어서 요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테스터기도 보면 여기 뭐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어요. 그 모드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쓰는 것은 요 세 가지 장비를 위주로 쓰고 있는데, 글쎄 뭐 제가 써보니까 정확도 차이는 있는데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쓰고는 있어요. 근데 역시 좋은 장비가, 즉 금액이 높은 고가인 장비가 좋더라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뭐 견고성이라든가 어떤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살 때 여러분들이 좀 심사숙고 고려해서 뭐 이런 장비를 하나 구입하면은 다른 거 사실 안 사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요, 고장률이 높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래도 많은 수리맨들이 또 고수들도 많이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쓰라는 거죠. 요런 장비들은 좀 제가 사용하는 장비 중에서 그래서 괜찮은 장비들 같아요. 그래서 쓰고는 있지만 일단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선택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왕 사는 거 그 주위에 어떤 그 수리를 잘 하시는 뭐 고수분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그 평을 어떤가, 아니면 여러분들 판매 사이트에서 뭐 셀러의 평가라든가 아니면 구매자들의 어떤 구매 평가라든가 평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용상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특히 이제 제품을 살 때는 안에 있는 상세 기능들, 이런 부분들을 외형만 보고 사지 마시고요. 이런 거 외형도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담아있는 실질적인 기능, 오차 범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뭐 이렇게 깊게 좀 판단하신 다음에 구매하시라는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요거 지금 테스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압을 측정하는 장비지 파형을 측정하는 장비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진 스위칭하는 소자들은 전압만 가지고는 부실하다. 그래서 반드시 출력 파형을 점검을 해서 그 파형이 정상인지 왜곡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파형 측정 장비인 오실로스코프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는 여러분들한테 전에도 말씀 좀 드렸나요, 제가? 요 핸드형 오실로스코프는 지금 다들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핸드형 오실로스코프를.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한 거는 이제 요걸 좀 쓰고요. 좀 정밀한 거는 이걸로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가격도 10만 원대 미만이니까 100명까지 지원되니까 요런 어떤 그 오시로스코프를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밀한 측정을 하신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장비 가지고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탁상형 오시로스코프 이런 건 다들 갖고 계시죠? 요즘 이제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쓰기도 좀 편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거 말고 뭐 텍트로닉스라든가 아주 고가 장비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가격이 비싸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그냥 보편적인 거 좀 많이 쓰는 장비를 쓰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 위에 보면 이게 메가가 있어요. 100메가 이상을 사라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오시로스코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화형을 측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출장을 나가시는 분들은 나가서 측정할 때 저는 탁상용 들고 다기는 어렵고요. 탁상용은 반드시 외부에서 220V를 전원 인가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은 자체 충전기에 있어서 자체 충전을 해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쓰니까 뭐 이런 것은 좀 여러분들이 쓰기에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출장 나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이런 부분이 좋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걸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뭡니까 그 전자기기에서 제일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소자들이 수동 소자라고 있죠. RLC인데 콘덴서의 정정 용량을 측정할 때는 이런 이제 캐패시턴스 메타 뭐 요거보다 고가 장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 형태의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캐패시턴스 메타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필수적인 좀 장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 갖고 계신 분들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반드시 뭐 가격도 싸니까 저 구매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측정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그 코일의 인덕턴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저항 같은 거 잴 때는 물론 뭐 그 저항 같은 거는 테스트하기로 되지만은 코일의 인덕턴스 즉 그 유도성 리액턴스 값을 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인덕턴스 값 측정에서는 이게 LCR 메타라는 게 필요해요. 이거 말고 이제 탁상용 고가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장비 아마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요 위에 보면 LCR 인덕터 값, 콘덴서 전정 용량 아니면 이제 그 R이라고 레지스턴스 저항의 어떤 그 저항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그 LCR 핸드형 LCR 메타가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보면 이렇게 배터리 충전으로 돼 있어 갖고 여러분들이 쓰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이런 장비들은. 그래서 이런 장비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좀 편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요것도 있고 정전 용량 측정하는 요 콘덴서 전용도 있고 이거 있는데 이건 어떡하냐. 사실 요건 없고 요거 하나만 사도 돼요. 근데 이제 써보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것까지 질 수 있냐면은 TR이나 FET의 핀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이오드의 어떤 그 양부 판별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도 여기 슬롯에 꽂아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또 특징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거 두 개를 사기를 권장을 좀 드립니다. 근데 요즘은 장비들이 더 좋게 지금 아마 보완이 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매하시면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할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그 이제 앞으로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메인보드 MCU 안에 그 펌웨어가 내장이 돼 있다. 그 펌웨어가 손상됐을 때는 우리가 그 안에 그 디바이스 안에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집어넣고 빼야 되는데 그런 작업은 우리가 뭐 어떤 인두기나 열풍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떤 장비가 필요하죠. 장비가. 그런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RT809F라는 지금 요 장비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RT809F.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모니터만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TV도 수리를 하잖아요. 요거는 RT809F는 모니터 수리에 최적화된 장비다. 요거 가지고 TV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TV 쪽에 MCU라든가 또 eMMC라든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슬롯 자체가 조그매가지고 기능도 떨어지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이미 갖고 계신 분은 어쩔 수가 없죠. TV 수리학에서 RT809H라는 모델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죠. 이거 없으면 우리가 수리를 못 한단 말이죠. 어떤 TV에 그 MCU 안에 있는 펌웨어가 손상이 됐어요. 또 아니면은 요즘 스마트 TV는 뭡니까? 이 MMC 메모리 안에 TV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운영체제가 손상이 됐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데스크탑을 연상을 하시라는 얘기지. 데스크탑에서 운영체제 손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포맷하고 다시 깔잖아요. 그런 장비가 바로 이런 거다 이거지, 이런 거. 근데 요거는 이제 모니터에 최적화된 장비고요. RT809F라는 모델은 바로 요런 거죠, 요런 거. 요거는 지금 뭡니까? 요 장비는 TV 수리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 하나면은 모니터까지 가능한 거죠. 모니터까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편의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개조를 해갖고 많이 장비를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T809F를 가지고 계신 분은 또 요걸 사야 되지만 아직 ISP 장비 롬라이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ISP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신 분은 RT809H라는 모델 요즘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11월달 12월달은 블랙 프라이데이서부터 해갖고 뭐 광군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세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링크는 지금 국내에서는 좀 비싸요. 보통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데 어제도 들어가 보니까 세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세일 기간을 통해서 구입하면은 상당히 저렴한 부분을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이트에서 구매 충동 심리가 굉장히 작동을 해서 막 사게 돼요. 그거는 좀 위험한 일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그 본인이 장비를 구입할 때는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신중성을 귀해서 어떤 그 선배들의 이 조언도 좀 듣고 그 다음에 셀러의 평가 그 다음에 구매자들에 대한 어떤 어떤 평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를 해가지고 평점 우리 맛집 갈 때 평점을 꼭 보잖아요. 물론 그것이 조작된 것이 진실인지 모르겠지만서도 뭐 그걸 보고 참조를 하듯이 좀 그런 것이 좋고 또 유튜브에 가면 뭐 장비에 대한 게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용법을 좀 보고 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SP 지그는 필수적이다. 고가의 장비라고 롬라이터가 있어요. 150만 원짜리 이상. 저는 그걸 갖고 있는데 그건 거의 많이 좀 안 쓰고 있습니다. 뭐 이거 ISP로 대응 안 되는 거 100% 대응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고가의 롬라이터를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가 있고요. 이제 TV 쪽에 또 들어가면은 우리가 TV 고장 진단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것이 메인보드 불량인지 패널 불량인지 이걸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체크하는 이제 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패널 테스트기라는 게 있어요. 얘 수리를 다 했는데 딱 끼니까 이건 패널 불량이야. 그 허탈함을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런 이제 패널 테스트하는 지그들이 있는데 이걸 껴가지고 우리가 패널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패널 테스트 지구도 지금 신버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4K까지 지원되는 뭐 그런 지금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 때는 이제 그런 거, 요거는 이제 4K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는 4K를 하려면 여기다가 연결되는 그 만능 보드를 하나 써가지고 연기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패널 테스트지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수리가 들어오면은 패널 불량도 분명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 꽂아가지고 이게 패널 불량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판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패널 불량이 아니다 그러면 일단은 뭡니까? 패널은 제껴놓고 이제 뭐부터 들어가요? SMPS, 그 다음에 메인보드, T콘, 탭보드 이런 식으로 해서 추적 60분을 하기가 하는 단계에서 한 단계가 줄어드는 거죠. 그죠? 네. 자, 정상인데 또 이 TV 메인보드 제가 어제 강의에서 얘기했지만은 이런 TV 메인보드도 보면 굉장히 이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이것도 이해가 불량인지 아닌지 빨리 판정하는 이 지그가 있어요. 그게 이제 메인보드 테스터기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걸 강의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듣고 이거 어렵네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강의를 들으라고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요 장비가 이 패널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거예요. 전원을 인가해서 여기다가 LVDS 케이블 연결해 가지고 요쪽에 보면 슬롯이 있어요. 슬롯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2K가 지원되는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V-by1이라 해가지고 이제 4K 이상 지원되는 건 여기다 꽂아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건데, 요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 메인 불량이 들어왔을 때 패널 테스트는 패널 테스트 지구로 해서 불량 판정을 했어요. 그 이상이 없다면 이제 메인보드 쪽 불량이 많거든요. 요걸 연결해서 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메인보드 불량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뭘 점검하면 되겠어요? 두 개가 남았죠. 하나는 뭐냐, 티컨보드가 있고 탭보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런 장비가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어야 좀 편리성을 우리가 갖고 갈 수가 있다. 그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런 장비들은 지금 한 20만 원대, 좀 가격이 좀 내가 며칠 전에 들어가 보니까 가격이 많이 좀 내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알리익스프레스에 들어가면은 주문순, 가격순 이렇게 해서 올라온 그 필터링이 있어요. 필터링을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했을 때 좀 가격이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낮은 거 사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가능한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그 우리가 배송비가 있는데, 알리 그 표준 그 배송으로 하는 게 좋아요. 뭐 배송비가 뭐 4불 5불 되는데, 그냥 배송 무료 배송 같은 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알리 그 표준 배송 뭐 4불 5불 뭐 어떤 때는 뭐 6불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료 배송보다는 유료 배송으로 하는 게 조금 빠르고 좀 안전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 참고해서 구매를 좀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구매하라고 선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강의 듣는데 측정하려면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손으로 뭐 눈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측정 장비를.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라는 거고, 이 장비보다도 더 좋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비교해서 사라, 그런 얘기에서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수리를 입문하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용 그 교보제를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니터다, TV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상 동작되는 장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 동작되는 제품을 갖다가 그냥 우리가 그 제품을 갖다 놓고 이렇게 어떤 테스터로 찍거나 오시로스코프 찍기는 불편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 아크릴 판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 뒤에 보면은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죠. 이렇게 측정하기 위해서 이게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 듣는 데만 굽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실력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할 때는 요런 지그에 의해서 찍어보기도 하고, 뭐 전압을 넣었을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다가 이제 저는 이제 전압계까지 달아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뭐 눌렀을 때 패널 VC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부위에 어떤 측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빅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요거는 지금 제가 그 모니터에 대한 거, 모니터도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이죠. 전원 방식이. 이렇게 SMPS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아답터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답터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뭐 크게 뭐 전원을 여기다 꽂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그를 만들 때는 SMPS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 뭐 TV는 아답터로 들어가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 거 이렇게 하나 만들고, TV 쪽도 TV도 지금 여러분을 교육시켜서 하나 좀 만들려고 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찍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온다, 그런 분들 실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름대로 실습 도구가 필요해요. 고장난 거 가지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정상 동작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지그를 만들었을 때 어디 찍으니까 얼마큼 나온다, 이쪽 PWM은 이런 파형이 나온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론적인 강의를 쭉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토대로 해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게 필요하다. 자, 그러면은 스위칭 소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알아보고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가 MCU라고 하는 반도체 칩에 내장되어 있으며, 모니터 또는 TV를 동작시키기 위해 사용자가 OSD 파워온 버튼 또는 리모컨의 파워온 버튼을 누를 경우 바로 동작되는 것이 아니라, 파워온 트리거 신호는 MCU에 내장되어 있는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펌웨어로 전송되어 내부 연산 과정을 거쳐 출력된 이네이블 신호는 LED, 백라이트를 동작시키기 위한 스위칭 회로와 패널을 동작시키기 위한 스위칭 회로 및 SMPS, 메인 전압 기동을 위한 스위칭 회로로 인가되어 스위칭 회로를 동작시켜 모니터 또는 TV가 동작을 하는 것이다. 스위칭을 담당하는 소자로는 FET, TR, 다이오드가 있으며 이러한 스위칭 소자가 불량이 발생할 경우는 전자기기가 정상 동작할 수 없다. 이러한 스위칭 소자의 고장 원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자 데이터 시트를 근거로 하여 디지털 테스터기, 다이오드 모드로 설정하여 단자 간 전압 강하를 측정하여 정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FET는 게이트, 드레인, 소스 간, TR은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 간, 다이오드는 애노드와 캐소드 간 전압 강하를 측정하여 용량 감퇴 및 쇼트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스위칭 소자의 역할입니다. 요 앞전에 우리가 그 리니어 레귤레이터하고 스위칭 레귤레이터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론을 배웠는데요. TV 쪽도 보면 그 우리가 레귤레이터 분량도 많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 스위칭 소자인 TR-FET 분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론을 모르면 초보자들은 왜 이게 그 전원 다 들어가 하는데 뭐 패널이 안 켜지지? 왜 뭐 LED 백라이트 안 켜지지?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MCU의 펌웨어 분량을 이래가지고 ISP에다가 펌웨어한 논향적으로 거기다가 라이트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우리가 조작한 신호들은 MCU 펌웨어를 거쳐서 연산을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라고 그랬죠. 스위칭을 거치는데 스위칭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 백라이트, 즉 드라이버 회로를 기동하기 위한 이네이블 신호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TV 같으면은 SMPS의 메인 스위칭 회로를 기동하는 그 이네이블 신호와 그 다음에 패널 VCC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대기하고 있던 5V 또는 12V를 인가하기 위한 그런 이네이블 신호를 그 스위칭 회로를 줘서 동작시키게 하는 그런 세 가지 어떤 그 스위칭 회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쪽에 스위칭 회로 쪽에 이런 소자가 불량이 났는데 이런 이론을 모르다 보니까 포명한 무작정 그냥 ISP로 라이트 하는 경우, 즉 거기다 업데이트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초보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물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펌웨어가 불량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오시로스코프로 입력단과 출력단을 측정하는 파형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EP놈이라든가 아니면 MCU 펌웨어라든가 이는 나중에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은 그런 이론까지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쪽에 스위칭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그거를 추적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런 이론을 모르면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게 바로 이론에서 못 미치는 어떤 여러분들이 내공 미달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론들만 충실히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 나머지는 뭐냐면 어떤 기존에 고장난 제품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면은 당연히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그 내공 쌓이는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게 뭡니까? 바로 기초 이론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스위칭 소자 중에서 TR의 양부 판별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TR이든 FET든 우리가 이제 그 양부 측정을 할 때는 전환을 인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부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양부 측정하는 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장 상태에서 하는 방법과 탈거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진행할게요. 모니터 또는 TV에 전자 회로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자가 조작한 외부로부터 입력받은 트리거 신호는 MCU 펌웨어 연산 과정을 거쳐 출력된 신호가 바로 전달되지 않고 TR 또는
FET로 구성된 스위칭 회로를 거쳐 LED 드라이버 회로 동작 또는 패널 VCC 공급 회로 동작 또는 SMPS 메인 전압 기동 회로를 동작시킨다. 스위칭 TR의 주요 불량 발생 요인으로서는 소자의 전소, 쇼트, 열화, 냉납이 많다. PNP형 스위칭 TR의 양부 측정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실장 상태에서 테스터기를 이용하여 베이스와 이미터 간과 베이스와 컬렉터 간 전압 강하를 측정하여 양부 판별을 할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PCB 기판에서 소자를 탈거하여 테스터기를 이용하여 베이스와 이미터 간과 베이스와 컬렉터 간 전압 강하를 측정하여 양부 판별을 할 수 있다. 실장 또는 탈거 상태에서 전압 강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디지털 테스터기, 다이오드 모드로 설정하고 흑색 프로브를 베이스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이미터 또는 컬렉터에 각각 접속 시 0.6V가 측정되면 정상이며 이를 정방향 바이어스라고 하며 적색 프로브를 베이스에 접속하고 흑색 프로브를 이미터 또는 컬렉터에 각각 접속 시 전압이 측정 안 되면 정상인데 이를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한다. 즉, 정방향 측정 시는 전압이 검출되고 역방향 측정 시 전압이 검출 안 되는데 실장 상태에서 역방향 측정 시 소자와 회로가 연결되어 있어 1V 이상이 측정되기도 하지만 정상이다. 하지만 소자 탈거 후 역방향 측정 시는 전압이 측정 안 된다. 자, 요것이 이제 그 실장과 탈거 상태에서의 양부 판별법입니다.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강의 시간에 또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가 뭐냐면, TR과 FET에 대한 심벌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이 TR은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알면은 굉장히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먼저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NPN-T형과 PNP-TR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N형 반도체를 양쪽에 놓고 가운데 사이에 P형 반도체를 아주 얇게 도핑을 한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이게 좀 뭡니까? 이 NPN형 TR이고요. PNP형 TR은 양쪽에 P형 반도체를 놓고 가운데 N형 반도체를 얇게 도핑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PNP-TR이다. 결론적으로 심벌에서 보면 말이죠. 다이오드 두 개를 양쪽으로 결론적으로 접합해 놓은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베이스라는 공통 단자를 그 플러스 정기적성을 띤 P형 반도체를 우리가 공통으로 잡았냐, 아니면 마이너스 정기적성을 띤 N형 반도체를 베이스로 공통으로 잡았냐에 따라서 PNP형 반도체다, NPN형 반도체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심볼에서 보면 NPN형 반도체는 다이오드 두 개를 붙여놨는데 그 에노드, 즉 에노드가 우리가 플러스고 캐소드가 다이오드에서 마이너스죠. 에노드 플러스를 공통 단자로 베이스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우리가 NPN형 TR이다. 그 PNP-TR은 뭡니까? 공통 단자를 캐소드를 베이스로 해서 공통 단자를 마이너스로 잡아놓은 것이 우리가 뭐냐면 PNP형 TR이다는 얘기죠. 다이오드 특성은 뭡니까? 다이오드는 한 방향밖에 전류를 흐를 수가 없어요. 정방향밖에 전류를 못 흐르는 거고, 역방향으로 전압을 가했을 때는 전류가 안 흐르는 거죠. 물론 어도 상당히 높은 전압을 갔을 때는 전자사태라는 현상에서 다이오드가 파괴가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쪽 방향으로밖에 전기가 흐를 수 없다. 그래서 TR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다이오드 두 개를 붙여놨기 때문에, 자, 요 심벌에서 보면 NPN형 TR은 베이스를 공통으로 뽑아놨는데, 베이스를 공통으로 뽑아놨으니까 양쪽은 뭐가 되겠어요? 다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다이오드 두 개를 붙여놨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하나가 돼 있고 요렇게 하나가 돼 있는데 플러스를 공통으로 뽑아놨으니까 여긴 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PNP형 TR은 다이오드 두 개를 요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붙여놨는데 마이너스를 여기 공통으로 뽑아놨으니까 양쪽에는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요 구조를 이해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답은 나왔잖아요. 이 TR은 뭐냐면 에미터에 5V가 대기하고 있거나 컬렉터에 5V가 대기하고 있더라도 베이스에 어떤 전압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얘는 흐를 수가 없다. 그래서 반도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스위칭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용자가 어떤 제어를 하게 되면은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도체 역할도 했다가 사용자가 어떤 그 제어를 하게 되면은 전기가 안 흐르게 하는 부도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게 뭐냐? 스위칭이잖아요. 스위칭. 그죠? 스위치를 온 시켰다가 오프 시켰다가 흐르겠다 안 흐르겠다. 그런 것이 뭐냐?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베이스다 이거지. 베이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가끔 이제 전철 개찰구를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전철을 타기 위해서 게이트를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즘 게이트는 자동이니까. 근데 우리가 교통카드 단말기에 여러분이 교통카드라든가 아니면 후불제형 신용카드를 태깅, 교통카드 단말기에 게이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카드 단말기에 태깅을 해야지 게이트가 열리잖아요. 근데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뭡니까? 게이트는 뭐 죽을 때까지 열리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베이스가 하나의 무슨 역할을 하면 교통카드 역할을 한다. 교통카드를 여기 단말기에 댔을 때 게이트가 열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 NPN형 TR은 이 에미터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PNP형은 전류의 방향이 에미터가 안쪽으로 들어가 이 전류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여기가 입력부고 여기가 입력부예요. 입력부가 열려야 출력부가 열린다 하는 것이 TR의 원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답은 나왔죠. 답은. 자, 실장상 측정할 때는 보통 요 지금 SOT 323 타입에 여기 지금 요런 게 다 SOT 323 타입의 TR을 썼거든요.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FET 같은 경우는 좌측부터 GDS라고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TR들은 좀 약간 틀려요. 그럼 데이터 시트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요런 TR들은 이쪽이 베이스, 여기가 컬렉터, 여기가 에미터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요 베이스가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PNP TR을 재는 거죠. 요 지금 MMB T3906이라 W라는 TR은 PNP TR입니다. 그래서 베이스에다가 요 베이스가 뭡니까? PNP TR은 공통이 마이너스를 뽑아놨죠. 당연히 베이스에는 뭡니까? 디지털 테스터의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흑색 프로브를 베이스에 갖다 대는 거죠. 베이스에 대고 양쪽이 이제 플러스잖아요. 이렇게 플러스 돼 있죠. 플러스. 예. 됐을 때 0.6V 정도가 이상이 측정되면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도 베이스에다가 흑색 프로브를 대고 에미터에다가 적색 프로브를 대니까 테스트하기 이상 0.6V 이상이 측정됐죠. 이게 정상이죠. 탈거 상태에서는 약간 뭐 똑같이 되는데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실장 상태에서는 여기 모든 회로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압이 높게 측정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이 실장 상태와가 좀 틀리게 될 수가 있는데 그건 정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보 수리 입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보면은 원래는 이제 소자가 긴가민가하다 이것이 양부추장애가 긴가하다 탈과해서 측정하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인데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TR 같은 거를 띄다가 솔더링 기술이 디솔더링 기술이 아무래도 좀 뒤처지다 보니까 패턴을 끊어먹거나 아니면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러냐면은 납이 이제 뭐 이 제품들이 오래되면 납이 산화가 돼서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여지책으로 다 하는 작업이 뭡니까? 여기다 젤 플락스를 발라서 하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실납으로다가 요 지금 소자의 리드에다가 납을 좀 충분히 녹인 다음에 핀셋으로 띄든가 아니면 이제 요것도 지금 자신이 없다 그러면 뭡니까? 그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는 SMD 리월킷이라는 그런 납을 이용해서 뜨면 된다. 그 납은 뭡니까? 솔더링 하면은 일정 시간 그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띄기가 상당히 좋죠. 우리가 쓰는 납은 뭡니까? 인두를 딱 녹여서 인두 팁을 띄는 순간에 식어버리죠. 그 띄기가 어려운데 자신이 없으신 분은
SMD 리니걸 킷을 이용해서 이런 거라든가 SOC 8빈 타입의 그런 어떤 소자를 띄면 좀 쉽겠죠. 자,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심볼 기호만 잘 머릿속에 담고 이해하시면은 양부 측정 크게 어려운 거 없다는 얘기죠. 양부 측정은. 그래서 실장 상태와 탈거 상태에서는 약간의 그 오차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MPN형 TR, PNP형 TR에 대해서 우리가 요런 지금 그 SO2 3장 타입은 레이저 각인을 갖다 품벌 여기다가 이 각인하기가 어려워요. 그 EA라는 것을 데이터 시트로 안 넣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얘기하겠지만은 SMD 코드북을 가지고 얘를 이 풀네임을 찾으면 이게 MMBT3906W라는 그게 나오거든요. SMD 코드북에 그걸 찾으니까 얘가 PNP-TR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런 TR들은 우리가 데이터 시트로 검색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나는 SMD 코드북도 없고 또 뭐 데이터 시트도 찾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가 TR로다가 그 테스터기로다가 TR을 갖다 그 핀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핀맵을.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스위칭 회로에 적용된 소형 SOT323 타입 TR의 경우 TR에 레이저 각인된 품번으로는 데이터 시트 검색이 불가능하므로 SMD 코드북을 참조하여 검색은 가능하나 번거로울 경우 테스터기를 이용하여 TR 타입 및 핀맵을 찾을 수 있다. TR은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의 3단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TR, 핀맵을 찾는 방법으로는 디지털 테스터기를 다이오드 모드로 설정하고 테스터기에 하나의 프로브를 TR, 임의의 단자에 접속하고 다른 프로브를 남은 두 단자의 교대로 접속 시 0.6V 이상 전압이 측정되는 상태에서 PNP-TR은 베이스가 마이너스이므로 흑색 프로브가 공통이 되었을 시 그 단자가 베이스가 되며 NPN-TR은 베이스가 플러스이므로 적색 프로브가 공통이 되었을 때 그 단자가 베이스가 된다. 컬렉터, 에미터의 단자 찾는 방법은 베이스 이미터 간 전압은 베이스와 컬렉터 간 전압보다 0.001V 이상 항상 크다. 즉, 전압이 큰 쪽의 단자가 이미터가 되고 나머지가 컬렉터 단자가 되는 것이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핀맵을 찾는 방법이고 TR 종류 형태를 찾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는 저 언급을 안 해드렸는데 여러분 다기능 테스터 진짜 다기능 테스터 요런 것들은 지금 요 다기능 테스터의 그 슬롯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 다기능 테스터를 사게 되면은 우리가 집게를 주는데 그걸 이용해서도 찾을 수가 있지만 이제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고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은 이 테스터기 하나로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은 뭡니까? 바로 TR의 구조를 알면 쉽다는 얘기죠. 자, MPN-TR은 아까도 뭐라 그랬습니까? 플러스를 공통으로 뽑았다. PNP-TR은 마이너스를 공통으로 뽑았다. 그러면은 이 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다이오드가 두 개가 붙은 거잖아요. 다이오드 두 개가 접합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이오드를 PN 접합 다이오드다. 이것도 NPN 접합 다이오드라고 사실 보면 되는 건데 이 구조를 알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금 음성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떤 임의 프로브를 아무 단자에다 대고 양쪽을 찍었을 때 0.6V 이상이 측정된다 그러면 뭡니까? 걔가 공통단자잖아요. 근데 어떤 프로브를 임의 단자에 대고 양쪽을 찍었더니 한쪽은 나오는데 한쪽이 전압이 안 나온다. 걔는 공통단자가 아니란 얘기죠. 왜? 여기 프로브에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 베이스를 공통으로 쟀을 때 양쪽에 됐을 때 여기 베이스가 어떤 양쪽이 됐을 때는 전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전압이.
그래서 어디 임의의 단자를 놓고 양쪽을 찍었을 때 전압이 측정이 양쪽이 다 됐다. 그럼 뭡니까? 공통으로 된 단자 쪽의 프로브 색깔이 흑색일 경우는 뭐 흑색일 경우네요. 흑색일 경우 마이너스 공통이니까 이게 PNP형 TR이란 얘기죠. 그러면 공통으로 된 단자가 딱 보니까 색깔이 적색이었다. 그러면 뭡니까? NPN TR은 베이스가 공통 단자가 플러스죠. 예, 플러스. 그러니까 걔가 NPN형 TR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컬렉터 에미터는 그럼 어떻게 찾냐? 여기 나오잖아요. 베이스 이미터 간 전압은 베이스 컬렉터 간 전압보다 0.01보다 항상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얘는 지금 베이스와 이미터 간을 쟀는데 0.706이 나왔고 여기는 베이스 컬렉터 간을 쟀어요. 0.702가 나왔어요. 이쪽이 전압이 크죠. 이 단자가 지금 적색 프로브 된 단자가 에미터란 얘기고 이 반대쪽이 컬렉터란 얘기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디지털 테스터기 갖고도 난 지금 뭐 SMD 코드북도 없어. 데이터 시트 찾을 능력도 없어. 그러면 이 지금 스위칭 소자가 고장이 났어요. 교체하려고 그러면은 NPNTR은 반드시 NPNTR을 써야 되고 PNP는 PNPTR을 써야 되잖아요. 만약에 다른 걸 반대되는 걸 썼다. 회로가 동작이 안 되겠죠. 왜? 전류의 방향이 틀리지 않습니까? 얘는 NPNTR은 에미터가 바깥으로 나니까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는 거고 PNP는 화살표 방향이 에미터가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에미터에서 컬렉터로 흐른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위칭 TR이 고장이 나서 갈 때는 반드시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든가 그게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 테스터는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 물론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기능 테스트라고 하게 되지만은 일단은 너무 쉽게 가지 말고 처음에는 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보시고 이해를 이렇게 되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측정 도구를 어떤 지그를 더 쓴다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방법 있잖아요. 요 방법을 써가지고 하면은 참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메인보드나 TV 쪽이나 아니면 모니터 메인보드 쪽은 요 스위칭 회로 쪽에 FET라든가 이 TR들이 종종 왕왕 나갑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얘가 지금 스위칭 회로가 MCU에서는 우리가 사용자가 어떤 조작 신호를 줬는데 걔가 연산해서 MCU를 정상적으로 스위칭 회로 보내줬는데 이 FET라든가 스위칭 TR이 손상이 되다 보니까 그 이네블 신호를 갖다가 그 회로 쪽에 전달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체크를 안 하고 논양 지금 여기 지금 MCU 안에 있는 폼웨어만 ISP식으로 업데이트를 계속 시켜댄다면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초보자들은 이 필요 문제 아니야? 또 이걸 떼가지고 뭐 24406이라든가 244 뭐 16이라든가 그 계속 갈아야 된단 말이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걸 측정 안 하고 MCU라든가 EEPROM에서 얘가 들어있는 이 자료들이 우리가 이제 EEPROM 안에 들어있는 건 EDID 정보라고 그래가지고 모니터 드라이버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MCU 안에는 이제 폼웨어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걔를 입력과 출력, 클락을 측정을 해서 오시로스코프로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가 있다. 그건 뒤에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주로 이제 TR이 SOT323 타입을 쓴다고 그랬는데 간혹 요렇게 뭐 요런 TR을 쓸 수가 있어요. 요 티어 92 타입의 요런 TR 꼭 우리가 지금 뭡니까 TV SMPS에 꼭 스위칭 TR처럼 생겼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TO 251 타입, 아이팩 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요런 것들은 이제 인버터 쪽에 옛날에 많이 썼고 지금은 잘 안 쓰는 타입인데 요런 TR도 있다. 그래서 TR의 다리는 똑같이 나와 있지만 모양들이 틀려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땐 반드시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된다 얘기를 드립니다. 자, 요거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리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TR의 구조 및 동작 조건은 트랜지스터는 PNP형과 NPN형의 두 종류가 있으며 PNP형은 얇은 N형 반도체를 두 개의 P형 반도체 사이에 삽입거나 반대로 N형 사이에 P형을 삽입하는 것이며 반도체는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지고 중앙은 매우 얇다.
보통 사용하는 트랜지스터는 NPN형이 주로 사용되며 트랜지스터는 3개의 단자를 가지게 되는데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로 구분된다. TR이 스위칭하는 동작을 전철의 개찰구와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 즉, 전철을 타기 위해 개찰구의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깅해야 게이트가 열리듯이 TR 역시 베이스에 전압을 인가해야 컬렉터에서 이미터 또는 이미터에서 컬렉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스위칭 되었다고 표현한다. 자, 이것이 아까 드린 말씀하고 똑같아요. 스위칭 소자는 사용자가 어떤 제어를 하게 되면 도체 역할을 냈다가 사용자가 어떤 제어를 하면 부도체 역할을 한다. 근데 그 제어라는 것이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뭐 MCU가 한다든가 그런 신호에 의해서 이네이블 신호에 의해서 이네이블 되거나 디세이블 되거나 그런 신호에 의해서 한다. 그래서 아까 전철 개찰구를 좀 생각하면 쉽다. 그 다음에 구조를 좀 생각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NPN 형태열과 PNPTR은 에미터 방향, 즉 화살표가 들어가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기 때문이니까 NPNTR 같은 거는 베이스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른다 하면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른다. PNPTR은 에미터에서 베이스로 전류가 흘러야 에미터에서 컬렉터로 흐른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에다가 어떤 전압을 인가해줘야만 TR은 동작을 하는데 그 베이스에 가해주는 전압을 우리가 바이어스 전압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베이스에 항상 양의 신호를 가해줘서 동작하는 것이 NPN형 TR이고 PNPTR은 음의 신호를 가해줬을 때 음의 신호를 가해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여기 에미터가 플러스니까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의 신호를 가해줘야 에미터에서 베이스에 즉 대문이 열린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요 SOT323 타입 이런 TR들은 마킹이 돼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안 돼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참 안 돼 있는 것은 난감하죠. 그러면 아까처럼 디지털 테스터기 갖고 그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EA라는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 시트 찾으면 평생 가지고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 생산했을 때 이 설계자들이 아마 여기다가 이렇게 약식으로 어떤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코드북을 만들어 가지고 요 코드북을 이용해서 해라. 왜냐면 이 제조상 여기다가 레이저 각인을 풀네임으로 이렇게 아까 그 네임을 갖다가 여기 지금 네임 있잖아요. MMBT390W 여기다 각인할 수 없는 레이저 각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근데 참 조그맣게 해도 아주 소형으로 만드는데 아마 그게 단가가 많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SMD 코드북을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저희 공식 카페에다 올려놨는데 받아보시는 분도 있을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있으니까 요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지금 요 소자 품번이 뭐 예를 들어서 EA로 돼 있다. EA 이게 3FT가 아니네. EA로 돼 있으면은 SMD 코드북에 들어가서 보면 EA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EA 그 EA 부르면 여기가 풀네임이 있죠. 요 풀네임을 찾아서 요걸 데이터 시트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PNP 실리콘 트랜지스터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 핀맥까지 나오고 거기에 대한 규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다이오드 쪽도 그래요. 다이오드는 SOT323보다 더 작은 SOT23 타입을 쓰기 때문에 걔도 마찬가지로 SMD 코드북을 여러분 필히 찾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SMD 코드북은 저희 공식 카페에 올려져 있으니까 이 강의를 아마 들으시는 분 거의 다 아마 저희 공식 카페 회원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네이버 아이디가만 계신 분 있으면 회원 가입만 하면 제가 다 정회원으로 인정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거 들어가서 이걸 다운받아서 뭐 장수가 좀 많을 거예요. 출력을 하고 하시든가 아니면 뭐 요걸 그냥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열어가지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이 내용을 알면 좋은데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아까처럼 디지털 테스터기나 아니면 다기능 테스터로다가 여러분 측정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다기능 테스터로 하기 전에 테스터기로다가 공부도 할 겸 그렇게 P맵을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오래 많이 얘기를 드린 거라서. 자, 그래서 이제 TR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양부 판별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TR로 우리가 스위칭 회로가 구성된 것도 있고요. FET로 구성된 것도 있습니다. FET. 그래서 보통 FET 같은 경우는 SOIC 8핀짜리 FET를 통해서 많이 그 스위칭 회로를 구성을 합니다. 자, 스위칭 FET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하여튼 무조건 그 양부 판별할 때는 여러분들이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야 된다. 먼저 양부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또는 TV에 전자 회로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자가 조작한 외부로부터 입력받은 트리거 신호는 MCU 펌웨어 연산 과정을 거쳐 출력된 신호가 바로 전달되지 않고 TR 또는 FET로 구성된 스위칭 회로를 거쳐 LED 드라이버 회로 동작 또는 패널 VCC 공급 회로 동작 또는 SMPS 메인 전압 기동 회로를 동작시킨다. 스위칭 FET의 주요 불량 발생 요인으로서는 소자의 전소, 쇼트, 열화, 냉납이 많다. 스위칭 회로에 적용된 FET가 N채널인지 P채널인지를 FET 분번을 이용하여 데이터 시트를 검색하거나 디지털 테스터기 또는 스마트 트위저를 이용하여 FET 종류 및 핀맵을 체크할 수 있다. P채널 FET의 양부 측정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실장 상태에서 테스터기를 이용하여 소스와 드레인 간 전압 강하를 측정하여 양부 판별을 할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PCB 기판에서 소자를 탈거하여 테스터기를 이용하여 소스와 드레인 간 전압 강하를 측정하여 양부 판별을 할 수 있다. FET 심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게이트와 드레인 소스 간은 절연이므로 소스와 드레인 간만 전압이 측정되어야 하며, 게이트와 소스 또는 게이트와 드레인 간은 전압이 측정되면 안 된다. 실장 상태에서 전압 강하를 이용하여 양부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디지털 테스터기, 다이오드 모드로 설정하고 흑색 프로브를 소스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드레인에 접속 시 0.5V가 측정되면 정상이며, 흑색 프로브를 소스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게이트에 접속 시 전압이 측정 안 되면 정상이다. 역방향 측정으로 적색 프로브를 소스에 접속하고 흑색 프로브를 드레인에 접속 시 전압이 측정 안 되면 정상이며, 적색 프로브를 소스에 접속하고 흑색 프로브를 게이트에 접속 시 전압이 측정 안 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소자와 회로가 연결되어 있어 1V 이상의 전압이 측정되어도 정상이다. 탈거 상태에서 전압 강하를 이용하여 양부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디지털 테스터기, 다이오드 모드로 설정하고 흑색 프로브를 소스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드레인에 접속 시 0.5V가 측정되면 정상이며, 흑색 프로브를 소스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게이트에 접속 시 전압이 측정 안 되면 정상이다. 드레인과 소스 간 측정과 드레인과 게이트 간 측정 후 게이트와 소스를 쇼트시켜 방전시키지 않으면 잔류 전류가 남아있어 역방향으로 측정 시 쇼트 값으로 측정된다. 자, 이것이 이제 전원 미인가 상태에서 스위칭 FET의 측정 방법입니다.
뭐 FET는 보통 메인보드, TV 메인보드나 아니면은 모니터 메인보드에서 우리가 디펙 타입이죠. TO251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SOIC 8핀 타입을 많이 써요. 지금 여기 FDS 9435 페어차일드 거죠. 9435A라는 요거 많이 씁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싱글 P 채널 FET죠. 싱글 P 채널 FET.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지금 보통 그 FET도 8핀도 듀얼이나 싱글이나 이렇게 보면은 보통 듀얼이다 그러면 뭡니까? 1번이 소스, 2번이 게이트, 3번이 소스, 게이트 이렇게 나가는데 싱글 같은 경우는 1, 2, 3번이 소스, 4번이 보통 게이트예요. 5번부터 8번까지는 뭡니까? 드레인이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은 요거는 풀네임이 적혀 있으니까 FDS 9435로 우리가 데이터 시트 검색을 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P채널 싱글 FET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스위칭 FET도 마찬가지로 이 심볼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소스 방이 전류 방향이죠. 소스의 전류 방향이 바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P채널 FET라고 하고 소스의 방향이 안쪽으로 향한 걸 갖다 우리가 N채널 FET다.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지금 P채널 같은 경우는 드레인에서 이렇게 소스로 흐르는 거고요. 이렇게 N채널 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갔죠. 우리 TR 할 때 뭡니까? 에미터 방향이 화살표가 바깥으로 나오고 안으로 들어간 거에 따라 전류 방향이 틀리다. 화살표를 전류의 방향이라고 보는 거죠. 소스에서 이렇게 드레인을 흐르는 거죠. 전류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스위칭 FET가 어떤 게 따라서 P채널을 썼는데 어떤 그 메인보드에서 모르니까 그냥 N채널 써버렸다는 얘기죠. 방향이 틀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형태의 소자를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FET 특성은 뭐냐면은 소스하고 드레인값만 전류가 흐르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요 가운데가 정기적으로 절연이죠. 전기가 통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면 전기가 통하면 쇼트죠, 쇼트. 이 쇼트입니다, 쇼트. 전기가 통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0.5V가 측정이 돼야 되는데 0.5V가 0V가 측정이 됐다. 그럼 쇼트입니다. TR도 마찬가지죠. 0.6V가 측정이 되는데 0V가 측정이다. 걔는 쇼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TR하고 FET의 어떤 종류, 타입에 따라서 틀린 것은 자, 뭐 TR 같은 경우는 베이스에 인가되는 전압이 틀리다. 자, 플러스 전압을 양의 신호를 걸어주냐, 음의 신호를 걸어주냐. FET도 마찬가지죠. 예. 게이트에다 양의 신호를 걸 거냐, 음의 신호를 걸 거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자가 고장이 났을 때는 똑같은 타입의 우리가 이제 그 소자를 써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TR 및 FET 양부 측정 시는 TR은 0.6V 이상이 측정이 돼야 되고 FET는 0.5V 이상이 측정되면 정상인데 0V가 TR에서도 0V가 측정되거나 FET 0V가 측정된다면 그건 쇼트라는 얘기죠. 쇼트. 쇼트는 TR 및 FET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TR과 FET 구조와 심볼 기호를 머릿속에 숙지하는 것이 좋다. 물론 뭐 수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뭐 머릿속에 항상 숙지하고 있지만은 수리를 지금 입문하시는 분한테는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은 애우는 방법이 제일 최고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모르면 애우다 보면은 나중에 그것이 또 우리가 좀 인식이 되는 거죠. 많이 그렇게 하기를 좀 부탁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P채널 FET도 요 심볼을 보면요, 얘는 싱글이라고 그랬죠. 9435는 싱글입니다. 그죠? FET가 듀얼은 여기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싱글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기 때문에 1번부터 3번이 소스, 4번이 게이트, 5, 6에서 8번까지가 드레인이죠. 여러분들 여기 이 핀맵 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이건 기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이 점이 있는 부분이 1번 핀이 되는 거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핀맵이 매겨진다. 요 내용들은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죠. 자, 여기 특정할 때 3번 상에서 드레인과 소스 간 측정, 드레인과 게이트 간 측정 후 게이트와 소스를 쇼트 시킨다. 안 하면 잔류정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밑에 이 4번과 5번을 측정할 때는 쇼트로 나타난다 그랬죠.
요것은 실장 상태에서는 쇼트를 안 시켜도 돼요. 근데 탈거 상태에서는 반드시 요 부분을 명심하고 해줘야 된다. 나중에 리뷰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P채널 FET 실장 상태에서 양부 측정은 지금 이 P채널이죠, 이거. 여기는 정기적으로 절연이라고 그랬죠. 게이트하고 드레인 소스가는 절연이기 때문에 드레인하고 소스만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전기. 화살표 방향이 소스가 바깥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드레인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소스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디지털 테스터기에 다이오드 모드를 놓고 드레인에 대한 당연히 적색 프로브를 대야 되겠죠. 소스에 대한 뭐가 돼? 마이너스니까 흑색 프로를 대야 되겠죠. 이때만 전기가 통합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드레인 소스 흐르고 소스의 드레인은 전기가 못 흐르겠죠. 화살표 방향이 저기 되니까. 마찬가지로 소스간 드레인 측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소스에다가 마이너스를 대고 드레인에다가 플러스 봉을 냈을 때 0.5V가 나와야 되겠죠. 반대로 드레인에다가 흑색 프로브를 대고 소스에다가 적색 프로브를 대면 역방향이니까 당연히 결합이 측정되면 안 되겠죠. 이걸 우리가 탈거에서도 마찬가지죠. 탈거에서도 드레인에서 소스만 이 P채널 FET죠. P채널 FET니까 드레인에서 소스만 흘리지 소스에 드레인을 흐를 수가 없다, 전기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소스에서 드레인간, 그 다음에 소스에서 게이트간. 이 소스에서 게이트간이죠. 여기는 소스에서 게이트간. 여기는 정기적으로 절연이니까 전기가 흐르면 안 되죠. 또는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기가 흐르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소스와 게이트간은 전기가 흐를 수가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소스에서 드레인간은 전류가 흐르지만은 소스에서 게이트간은 절연이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면 안 된다. 드레인에서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FET는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만 전류가 흐르지 게이트는 절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흐르지가 않는다. 요 심벌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연상을 하시면은 우리가 양부 측정할 때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TR-FET는 우리가 전자기기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소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는 머릿속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시트를 찾기가 힘들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우리가 TR처럼 핀맵을 또는 FET 종류를 찾을 수가 없냐. 그건 이제 스마트 트위저라고, 여러분들 여기에 저가형 스마트 트위저를 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요걸로다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위칭 FET 품번으로 데이터 시트 검색이 안 될 때 스마트 트위저를 이용하여 FET 종류 및 핀맵을 찾을 수 있는데, 먼저 N채널과 P채널 FET 심벌에 대한 구조 및 전류의 방향을 숙지하고 있어야 가능하며, FET 심벌의 기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N채널은 전류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고 P채널은 전류가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며 게이트 및 드레인 간 또는 게이트 및 소스 간은 전류가 흐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 찾기가 쉽다. 스마트 트위저를 이용하여 FET 종류 및 핀맵을 찾는 방법으로는 스마트 트위저를 다이오드 모드로 설정하고 스마트 트위저의 컴방향인 마이너스 프로브를 드레인에 접속하고 다른 플러스 프로브를 소스에 접속 시 0.5V가 측정되면 N채널 FET이다. N채널의 경우 프로브를 반대 방향으로 접속하면 전압이 측정 안 된다. 스마트 트위저의 컴방향인 마이너스 프로브를 소스에 접속하고 다른 플러스 프로브를 드레인에 접속 시 0.5V가 측정되면 P채널 FET이다. P채널의 경우 프로브를 반대 방향으로 접속하면 전압이 측정 안 된다. 이렇게 스마트 트위저를 이용하면 스위칭 TR의 종류 및 핀맵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 트위저 가지고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찾을 수가. 그러니까 여기 심볼에서 요 스마트 트위저의 컴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마이너스라고 보는 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여기 지금 이 P채널 FET잖아요. 우리가 9435 요거를 측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9435 측정할 때는 여기가 소스가 마이너스니까 컴 방향이 여기 컴 방향이 여기로 와야 되겠죠. 컴 방향이 여기로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반대편은 이제 드레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소스고 여기가 드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방향을 참조를 해가지고 여기 소스에다가 컴 방향을 대고 이 드레인이 5번부터 8번까지잖아요. 됐을 때 0.5V 전압 강화가 일어나면 얘가 뭡니까?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아 이게 P채널 FET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꾸로 예를 들어서 컴 방향을 여기다가 마이너스 방향을 드레인에 대고 소스에다가 반대편에 프로브를 댔을 때는 당연히 전압 강화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갖고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겠습니다. 물론 뭐 이거 말고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다기능 테스터를 가지고 TR하고 FET, 핀맵 이런 부분을 찾는 방법을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핀맵은 이제 싱글 FET와 듀얼 FET인데 보통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듀얼 FET는 요게 두 개의 FET가 들어가는 거니까 1번이 소스, 2번이 게이트 하나의 FET가 되는 거고 3번이 소스가 4번이 게이트다 하나의 또 FET가 들어가 있는 거고 보통 5번부터 8번은 드레인이에요. 그러니까 소스 게이트 그게 듀얼 FET고 싱글 FET 같은 경우는 소스 게이트 드레인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걸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면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실장 상태에서 빠르게 이 FET가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은 얘가 제가 지지신공이라고 붙였는데 자 디지털 테스터에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요. 자 그라운드를 흑색 프로브를 그라운드는 이런 데가 되겠죠. 나사 박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RGB나 DVI 포트에 이 포트 부분이 이게 이 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여기다 놓고 적색 프로브를 요 게이트에 댔을 때 전압 강화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여긴 전기적으로 절연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가 도통이 됐다는 건 쇼트가 됐다는 얘기죠. 쇼트가.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테스트하기로 재고 지지신공으로다가 우리가 측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는 뭐 FM들을 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지지신공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그라운드에 대고 여기가 소스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은 FD에서 지금 9435잖아요. 여기 보면 요게 소스 3번까지는 4번이 게이트죠. 4번이 게이트. 여기다가 적색 프로브를 냈을 때 전압 강화가 일어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바로 드레인 소스하고 게이트는 그 사이가 바로 전기적으로 절연이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신공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TO, EOE 타입의 FET는 구형 메인보드는 썼는데 요즘 잘 안 쓰고 거의 SO28핀 타입의 FET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 전부 다 SO28핀짜리죠, 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TV 메인보드에서는 옛날에 구형 타입의 메인보드에서는 이런 디펙 타입의 FET를 많이 썼는데 요거보다는 요게 지금 SO28핀이 좀 더 성능이 좀 좋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뭐 가격도 좀 비싸고 그럽니다. 요거보다는. 그래서 요걸 많이 씁니다. 자, 요 방법도 여러분들이 참조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지신공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간단하죠? GG. 그라운드의 G, 게이트의 G. 그래서 제가 지지신공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N채널과 P채널 FET 동작 원리를 TR처럼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N채널 FET의 스위칭 동작 원리를 설명하기 전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은 FET 구조 및 심벌 기호, 즉 전류의 방향과 쿨롱의 법칙인 같은 극성의 전하는 서로 미는 청력이 작용하고 다른 극성의 전하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채널이 열리는 원리, 즉 전자가 다니는 통로가 열려
전류가 흐르는 원리는 게이트에 플러스 전하를 걸었을 때 플러스 전기적 특성을 띤 P형 기판의 전공들이 쿨롱의 법칙에 의해 밀림으로써 채널이 확장되어 전자의 이동이 쉬워져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채널이 닫히는 원리, 즉 전자가 다니는 통로가 닫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원리는 게이트에 마이너스 전하를 걸었을 때 플러스 전기적 특성을 띤 P형 기판의 전공들이 쿨롱의 법칙에 의해 게이트 쪽으로 끌려오게 되므로 채널이 닫히게 되어 전자의 이동이 어려워져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된다. 자, 요것이 이제 FET 동작 원리예요. TR도 마찬가지죠. TR, FET도 마찬가지로 TR은 베이스에 어떤 전압이 인가돼야 TR로서의 동작이 되는 거고 스위칭 동작이라고 그러죠. FET는 게이트에 어떤 신호를 가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뭐냐면 바이어스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해줘야 FET로서의 기능을 우리가 기능이 활성화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게이트나 TR은 베이스에 FET는 게이트에 어떤 전압을 인가하지 않으면은 어떤 TR과 FET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채널 FET는 P형 실리콘 기판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양쪽에다 N형 반도체 두 개를 갖다가 도핑을 한 거죠. 그 사이에는 뭡니까? 사이에는 이산화규소라는 하나의 건 뭡니까? 게이트하고 소스 드레인 사이는 절연이라고 그러죠. 전기 절연. 그래서 이산화규소라는 절연충을 두고 거기다가 게이트의 어떤 그 단자를 뽑기 위해서 그 메탈 형식의 그런 그 기판을 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리드를 뽑은 거죠. 그래서 구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 만약에 그 P채널이다 그러면 N타입 실리콘의 기본적인 기판 위에다가 P형 반도체를 두 개를 도핑해가지고 가운데다가 전기적 절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드레인, 가운데가 게이트에서 뽑은 거죠. 동작 원리를 보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N채널 FET의 동작 원리죠, 이게. 그러면 N채널 FET는 뭡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P형 기판이 기본이 되는 거죠. P형 기판은 뭡니까? 정기적 특성을 띤 반도체입니다. 이게.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게이트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인가했을 때 이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같은 전극끼리는 뭡니까? 청력, 서로 미는 청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밀어버리는 거죠. 이 반도체를 이렇게 밀다 보니까 가운데가 이게 구멍이 생기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냐? 채널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전기를 줬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게 플러스 전기적 특성을 띈 기본적인 베이스죠. 이게. 거기다가 마이너스 전압을 게이트에 걸었어요. 그럼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다른 전극끼리는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이 P형 기판에 이런 전자들이 이렇게 닫히면서 이 통로가 닫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전기가 안 흐르겠죠. 스위칭 온, 요거는 스위칭 온, 요거는 오프가 되는 거죠. 오프가. 그래서 이렇게 스위칭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TR 아까 설명했었잖아요. NPN, TR은 베이스에 양의 신호를 가해줘야 되고 PNP는 음의 신호를 가해줘야 된다. 그것이 뭐냐? 다이오드 두 개를 공통 단자를 뭐로 해서 베이스를 뽑았냐에 따라서 인가되는 전압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FET도 마찬가지로 N채널 FET는 이 TR 구조에서 이 FET 구조에서 보면 이게 지금 N채널이죠. 소스에 드레인 흘리잖아요. 어떤 여기다가 게이트에 전압을 가해주냐? 이 구조를 본다면 항상 N채널 FET는 게이트에다가 양의 신호를 바이어스 전압으로 가해줘야 채널이 열린다는 개념이고 P채널은 뭡니까? P채널은 음의 신호를 가해줘야 이 구조로 봐서 음의 신호를 가해줘야 채널이 열린다 하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왜 N채널 FET에서는 게이트에다가 양의 신호를 가해줘야 이게 스위칭이 되지 하는 원리가 바로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 갖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TR도 마찬가지죠. 이 구조와 심벌을 이해하라는 측면이 바로 그런 것을 좀 더 이해하기 좋게 부연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FET 종류는 많아요. 많은데
지금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SOIC 8핀 타입이죠. 요 디펙 타입이 옛날 구형 타입으로 이게 내부 저항이 좀 높아가지고 좀 열 때문에 많이 쓰지를 않습니다. 요 TR은 FET는.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메인보드라든가 뭐 이 그래픽 카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요 TOE 디펙 타입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잘 안 써요. 왜냐면 내부 저항이 높기 때문에 요 부분은 그 발열로 인해서 열화들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요즘 또 고가 제품에 많이 쓰는 것들이 뭐냐면 메인보드, 뭐 데스크탑 메인보드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그래픽 카드에서는 요 P팩 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부를 때는 로우 RDS FET다 이렇게 부릅니다. 즉 내부 저항을 상당히 줄인 로우 RDS라는 건 뭐냐? 드레인 소스 간의 저항을 얘기하는 거죠. 얘는 RDS 값 상당히 높고 요 로우 RDS P팩 타입은 RDS 값이 낮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뭡니까? 발열이 적은 거죠. 내부 저항이라는 건 뭡니까?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방해를 하게 되면 열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그런 제품이 바로 이게 P팩 타입의 로우 RDS 타입의 FT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데이터 시트를 좀 많이 좀 찾아보세요. 우리가 FET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FET 타입도 중요하죠. N채널, P채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얘 규격을 맞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규격을. 예를 들어서 지금 FET 쪽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VDS하고 VID하고 나오잖아요. ID하고 나오잖아요. VDS 같은 경우는 뭡니까? 30V, ID가 68A.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고장난 게 VDS가 30V고 ID가 68A짜리인데 여러분들이 이 규격을 써야 되는데 이런 거 규격을 생각하죠. 이거 N채널이네? 그냥 해가지고 20V짜리 50A짜리 썼다 그럽니까? FET가 전소가 되어버리겠죠. 여기 지금 RDS 값이 있어요. 이게 소스 드레인간 저항인데 이런 건 조금 개의치 않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VDS 값하고 ID 값이 맞는 그런 FET를 써야 되고 그 규정 시제보다 조금 높은 거는 관계는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낮은 걸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설계자의 의도를 무시하지 말자. 우리는 수리자 입장이지 설계자 입장이 아니다. 그 설계한 사람들은 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그런 FET를 썼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규정에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정당한 어떤 수리자의 입장이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FET가 이렇게 해서 동작된다. TR이 동작되는 원리, FET 동작되는 원리를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TR과 FET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능동 소자이기 때문에 물론 수동 소자, RLC, 저항, 인덕터, 컨덴서도 많이 쓰지만 능동 소자 중에서 FET, TR, 다이오드는 굉장히 많이 쓰는 제품 소자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동작 원리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공부를 여러분들이 공부라는 것보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식한 방법이지만은 그냥 애워버리세요. 암기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자, 지금까지 스위칭 TR 및 스위칭 FET에 대한 이론 및 양부 판별법을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스위칭 TR 및 FET에 대해서 앞에 한 내용을 총 집합을 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칭 소자의 스위칭 TR 양부 판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지금 요거에 지금 PNPTR이죠. PNPTR. 그래서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 요 내용은 이미 앞전에서 요런 이제 SOT 323 타입의 TR은 요 지금 요 부분에 분명히 각인이 풀네임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SMD 코드북을 찾아서 풀네임을 갖고 찾았을 때 우리가 이제 PNPTR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은 TR은 다이오드 두 개를 이렇게 접합을 해 놓은 거다. 그래서 PNP는 양쪽에 P형 반도체를 놓고 가운데 N형 반도체를 얇게 도핑한 것이 우리가 PNPTR인데 결론적으로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를 두 개를 양쪽에 붙여놨는데 베이스를 공통단자로 어떤 N형 그 마이너스를 공통으로 했느냐 플러스를 공통에 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 공통으로 베이스를 뽑아놓은 것 같다 우리가 PNP형 TR 플러스를 공통으로 뽑아놓은 것을 우리가 NPN-TR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PNP형 TR을 우리가 검증을 하는 거니까 지금 PNP-TR은 에미터 전류의 방향, 이 에미터가 전류의 방향인데 전류의 방향이 화살표가 안쪽으로 향한 것을 우리가 PNP-TR, 바깥으로 향한 걸 뭐라 그랬죠? NPN-TR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PNP-TR 측정은 이렇게 하면 되죠. 이 다이오드 모드로 설정해놓고 다이오드 모드 설정해놓고 흑색 프로브를 여기가 마이너스 공통이니까 베이스가 마이너스 베이스에다가 흑색 프로브를 대고 에미터나 컬렉터에 됐을 때 0.6V 이상이 측정되면은 정상이다 하는 얘기죠. 왜? 다이오드 두 개니까 다이오드는 정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리지 역방향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역방향으로 만약 이것이 측정이 된다 그러면 얘는 진행성 불량 또는 0V가 측정이 된다면 쇼트죠. 즉 TR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교체하면 되겠죠. 단지 0.6V가 아니라 뭐 0.3V가 측정이 된다든가 0.2V가 측정되면 그것은 이제 진행성 불량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베이스에다가 흑색 프로브를 대고 에미터에다가 적색 프로브를 냈을 때 0.6V가 측정이 된다. 정상이죠? 다음에 지금 여기서 베이스에다가 흑색 프로브를 대고 컬렉터에다가 적색 프로브를 냈을 때 마찬가지로 0.6V 이상이 되면 정상이다 이 얘기죠. 자, 이것이 뭐예요? 정방향 측정이죠. 다이오드의 정방향 측정. 그럼 거꾸로다가 여기다가 요 베이스에다가 적색 프로브를 대고 에미터나 컬렉터에다가 흑색 프로브를 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역방향이니까 전압이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그걸 지금 역방향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자, 베이스에다가 적색 프로브를 대고 에미터에다가 흑색 프로브를 냈을 때 전압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원래는 전압이 측정이 전압강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지금 실장 상태에서는 이런 회로들이 소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이 1V 이상 측정돼도 정상이에요. 우리가 머릿속에 좀 나름대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0V가 측정이 돼. 0V. 0V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 0V는 뭐 쇼트라는 개념 아니에요? 예. 그것은 문제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1.8V가 측정이 되면은 이런 것들은 정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회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실장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그 양파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반대로 이제 흑색 프로브를 컬렉터에 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전압이 측정이 좀 되는데 이것은 정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 계속 뭐 전압이 올라가죠. 회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 주위에는 지금 컨덴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탈거 상태에서는 정확하겠죠. 그래서 전번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 그러면은 탈거해서 해야 되는데 소자를 탈거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왜냐면은 솔더링 된 거를 디솔더링 하기 위해서는 산화된 그 납을 자체를 우리가 디솔더링 하기 위해서는 뭐 젤프락스를 추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여기다가 납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SMD 리몰 킷을 통해서 얘를 떼야 되는데 뭐 초보자 같은 건 잘못 찌다가 이런 조그만 SOT 323 같은 경우는 패턴들이 굉장히 실패턴이란 말이죠. 걔를 끊어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데 탈거해서 재는 게 그러지 않을 경우는 아까 그런 요령으로 회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가 있다. 그런 걸 여러분이 감안하시면 되겠죠. 얘도 아까 전과 동이죠. PNP-TR이기 때문에 베이스가 공통으로 마이너스를 뽑아놨다. 그래도 항상 여기 베이스에는 뭡니까? 베이스에는 항상 흑색 프로브를 대는 것이 우리가 정방향 측정이다. 그죠? 그러니까 베이스에 흑색 프로브를 대고 에미터 컬렉터에 적색 프로브를 냈을 때 결론적으로 다이오드 두 개를 갖다가 붙여서 공통단자인 베이스를 마이너스로 뽑아놨기 때문에 여기가 캐소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이오드를 이해하면은 여러분 편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 0.7V가 이상이 나오죠. 이 탈거한 상태에서는 틀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보면 나오죠. 0.7V가 나오죠. 이제 반대 역방향으로 하면 탈거해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회로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나오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압이 측정이 안 됩니다.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죠. 네. 그래서 TR은
역방향으로는 측정이 안 된다. 요거는 지금 FET인데요. FET. 요걸 지금 9435 FET죠. 9435 FET 피처널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요거를 쟀을 때 우리가 FET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스하고 드레인만 전기가 통하지 게이트하고는 통하면 안 된다. 왜냐면 가운데는 절연이기 때문에. 절연이잖아요. 전기적 절연이기 때문에 통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P채널이니까 여기 드레인이 뭡니까? 전류의 방향이 소스의 방향이 바깥으로 나갔죠. 전류의 방향이. 이걸 우리가 P채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니까 전기는 뭐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그러니까 드레인이 당연히 플러스가 될 거고 소스가 마이너스가 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싱글이기 때문에 1번 핀 여기 점 있는 분이 1번이죠. 1, 2, 3번이 소스고 4번이 게이트고 5번부터 8번이 드레인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P채널이니까 소스에다가 마이너스니까 흑색 프로브를 대야 되겠죠. 여기 소스, 여기 1번, 여기 1번 또는 2번, 3번이 아무데나 대도 되겠죠. 여기다가 흑색 프로브를 대고 적색 프로브를 5번에서 8번 사이에 아무데나 댔을 때 여기가 지금 플러스니까 드레인이 그럴 때 0.5V 이상의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정상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아까 TR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반대, 이게 방에 나와 있으니까 드레인에서 소스를 흐르니까 드레인이 플러스가 되고 소스가 마이너스가 된 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쟀을 때 0.5V가 나오면 정상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소스하고 게이트를 쟀을 때, 소스하고 게이트를 쟀을 때는 전기적 절연이죠. 전압 강화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정상이죠. 여기서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이거 문제가 되겠죠. 진행성 불량 또는 뭐가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반대로 역방향으로 소스에다가 적색 프로브를 대고 드레인에다가 흑색 프로브를 댔을 때 그 역방향이죠. 전기가 통할 수가 없잖아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기가 흐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됐을 때 전압 강화가 일어나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쟀더니 이게 0V가 측정된다. 쇼트죠, 쇼트. 즉, FET 기능을 상실한 거다. 0V가 측정되면 안 되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소스에다가 적색 프로브를 대고 게이트에다가 흑색 프로브를 댔을 때 요거는 지금 요 부분은 전기가 통하면 안 되겠지만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면 소자들이 회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V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정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0V가 측정됐다. 걔는 쇼트겠죠. 예,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탈거 상태에서는 이렇게 마찬가지죠. 예, 소스에다가 여기가 점이 1번이죠. 1번 핀. 소스에다가 흑색 프로브를 대고 5번에서 8번 사이에 아무 핀에다가 이게 드레인이니까 적색 프로브를 댔을 때 0.5V가 정확하게 나오면 정상이다. 그죠? 정상이죠? 자, 탈거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로 소스에다가 흑색 프로브를 대고 게이트에다가 적색 프로브를 댔을 때 전기적 절연이니까 전압이 측정되면 안 되겠죠. 측정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논리적으로. 자, 이 상태에서 탈거 상태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지금 소스와 드레인, 소스와 게이트를 재고 나서는 반드시 소스와 게이트를 핀셋으로 쇼트를 시켜줘야 돼요. 특히 초보자 같은 건 이걸 몰라가지고 다시 다른 거 반대로 재니까 쇼트 값으로 나온다. 이것은 잔류전기가 왜냐면 채널은 이게 붙어버리면 통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잔류전기를 방전을 시켜가지고 쇼트해서 탈거 상태에서는 뭐 실장 상태에서는 관계없는데 탈거 상태에서는 반드시 소스하고 게이트, 소스하고 드레인을 쟀을 때는 역방향으로 재기해서 반드시 뭡니까? 반드시 소스하고 게이트를 핀셋으로 쇼트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맨 처음 초년시절에 이걸 몰라가지고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쇼트 값으로 나오더라고요. 측정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좀 이론을 모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죠. 자, 이제 반대로 소스에다가 적색 프로브를 대고 저기 드레인에다가 흑색 프로브를 댈 때 역방이잖아요. 통하면 안 되겠죠. 여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흘리지 않지 않습니까? 쟀을 때 당연히 전압이 측정되면 안 되겠죠. 전압 강화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소스에다가 적색 프로브를 대고
게이트에다가 흑색 프로를 냈을 때 마찬가지로 전압이 측정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쇼트를 안 시키면요, 이 상태에서 0V 값, 쇼트 값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자, 우리가 FET의 어떤 종류 및 핀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스위칭, 스마트 트위저 이를 이용해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가 TRN FET의 심볼은 머릿속에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자, 이건 9435라는 P채널 FET예요. 소스 게이트 드레인이니까 여기 지금 스마트 트위저는 컴이 마이너스 단자거든요. 마이너스 단자. 마이너스를 소스에 대고 나머지 방향의 프로브를 드레인에 냈을 때 전압 강하 0.5V가 일어나면 되겠죠. 당연히. 왜? 여기가 전류가 P채널은 드레인에 소스를 흐르니까 소스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컴이 마이너스고 나머지가 플러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기호를 연상하면 이게 P채널 FET구나. 이렇게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요 기호를 연상하면. 그러면 만약에 N채널이다 그러면 뭡니까? 드레인에다가 컴 방향을 대고 소스에다가 다른 반대편 프로브를 냈을 때 통한다 그러면 걔는 N채널이겠죠. 왜? 소스에서 드레인을 흘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흘렀어요. 당연히 반대로 측정하면 안 되겠죠. 반대로. 여기다가 컴 방향을 대고 소스에다가 반대편 프로브를 냈을 때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전압 강화가 0V 일어났다. 쇼트겠죠? 측정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스마트 트위저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핀맵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N채널인지 P채널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데이터 시트를 이제 찾지 않는 습관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싱글 FET는 이 다리가 8개 나와 있지만 여기가 FET가 하나가 내장된 거죠. 그래서 보통 소스 게이트 1번부터 3번이 소스, 4번이 게이트, 보통 5번부터 8번은 드레인이에요. 그럼 듀얼 채널이다. 그러면 MP 듀얼 채널도 있고 뭐 P 채널 듀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FET가 2개가 들어간 거니까 1번이 소스, 2번이 게이트. 그래서 하나의 그 FET가 내장된 거고 또 3번이 소스, 4번이 게이트에서 하나가 또 FET가 내장된 거예요. 나머지 5번부터 6번은 뭡니까? 1번, 2번, 7번, 8번이 한 개 FET, 3번, 4번, 5번, 6번이 한 개 FET. 그래서 여기가 보통 5번부터 8번은 드레인 단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심벌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머릿속에 숙지하길 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봐야지. 그러니까 이론만 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이 이론을 보고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지가 않는다. 자, 어제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테스터나 스마트 트위저로 우리가 어떤 스위칭 TR이나 FET 종류와 그 다음에 핀맵을 체크하지 않고 이 다기능 테스터를 하는 방법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단점을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SOT 323 타입의 스위칭 TR이에요. 또 듀얼 스위칭 다이오드도 이렇게 생겼는데 그건 SOT 23이랑 얘보다는 더 작습니다. 요런 거. 그 다음에 SOIC 8핀 타입의 그 FET라든가 이런 것들 뭐 PWM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신형 이 다기능 테스터로다가 측정하거나 아니면 이런 구형 다기능 테스터로 측정하기에는 어렵다 이거지. 왜? 그 리드를 갖다 여기 소켓에 삽입할 수가 없어요.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삽입하겠습니까? 삽입할 수 없죠. 네. 굳이 삽입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SOT 323 타입의 TR이라든가 SOIC 8핀 타입에다가 여러분들이 리드선을 갖다 납땜을 해서 여기 소켓에 끼는 수밖에 없는데 참 그건 너무 번거로운 일이고 좀 한심한 일이죠. 예. 그래서 지금 구형 다기능 테스트하고 신형 다기능 테스트의 이 장단점이 뭐냐면 이 신형 다기능 테스트 단점이 좀 많아요. 왜냐면 얘는 이 슬롯에서 꽂을 수가 없는데 구형은 여기 지금 이 포트가 있어서
우리가 후크 리드 케이블을 여기다 꽂아서 그 어떤 소자 리드의 다리, 후크, 갈고리라고 그러죠. 걸어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IMD 타입만 우리가,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밑으로 직선을 뻗은 콘덴사나 그런 형태의 IMD만 측정할 수가 있는 거고, 아까 같이 뭐 SMD FET라든가 이런 SOIC 8핀이라든가 SO323 타입의 소형 거는 여기다가 꽂을 수가 없다. 근데 구형 테스트하기는 여기 지금 보면 이 슬롯을 착탈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구멍이 3개가 있죠. 1, 2, 3번. 예, 1, 2, 3번. 거기에 이 구형 다기능 테스터를 사게 되면은 후크 리드 케이블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 후크 리드 케이블을 여기다가 이 포트에다 꽂아가지고 우리가 후크를 리드에 걸어서 측정할 수가 있다. 여기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없어요. 이게 제공이 안 됩니다. 그게 또 단점이더라고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요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요 장비를 나중에 구입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은 이렇게 포트가 이렇게 후크 리드 케이블을 꽂는 요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구매하실 때 요렇게 소켓만 있는 것만 사지 마시고 소켓을 착탈을 해서 이렇게 후크 리드 케이블을 꽂아서 측정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네, 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구매할 때 요 케이블이 따라와요. 적색, 녹색, 그 노란색 이런 후크 리드 케이블을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 슬롯을 빼고 여기다 장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앞에 여기에 갈고리가 있어요. 그 후크라고 그러죠. 그거를 우리가 소자 리드에다가 갈고리를 걸어서 체크합니다. 요거는 지금 TR인데 C570이라는 MPN TR이에요. 이게 요거를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TR 스위칭 TR 측정하는 거니까. 자, 요 리드를 갖다가 요 후크에다가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이렇게 FET도 걸 수가 있겠죠. 요렇게 1번 핀에다 걸고 2번 이렇게 걸면 됩니다. 뭐 이걸 케이블 순서를 바꿔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편의상 1, 2, 3번 이렇게 그냥 한 거죠.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후크에 걸 수가 있죠. 네. 자, 테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전원 인가돼 가지고 이 테스트 자체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액정판에 나타나거든요. 테스트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테스팅 나왔죠,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이 TR은 MPN TR이면서 자, 1번 핀 요게 1번, 2번, 3번이죠. 1번 후크에 건 게 베이스, 2번 후크에 건 게 컬렉터, 2번이 녹색이죠. 3번 요 적색 핀에 건 게 에미터다. 요게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 자, 녹색. 노랑이 1번이죠. 1번이 요게 베이스란 얘기죠. 2번 녹색이 컬렉터다 이거죠. 3번 적색이 뭡니까? 3번이 에미터죠. 그래서 베이스, 컬렉터, 에미터라는 요렇게 TR의 핀맵이 여기 나오면서 얘는 PNP TR이 아닌 MPN TR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 TR 종류가 타입이 뭐고 그 다음에 핀맵은 어떤 배열로 이루어진가를 알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이렇게 구형 그 다기능 테스터는 이렇게 후크 리드 케이블이 제공되기 때문에 어떤 점이 좀 편리한 점이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수리를 이제 고수가 하게 되면 사실 이런 장비는 안 쓰고 테스트 하나 가지고 보통 하는데 이제 수리 입문자들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뭐 좀 어려우면은 요런 걸 써서 우리가 또 체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요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 가지고 있으면 이 장비들은 비싸지가 않아요. 한 3만 원 하나요? 모르겠네, 정확하게. 저도 산 지가 오래돼서. 자, 요렇게 측정을 한다. 다기능 테스터. 뭐 콘덴사를 주로 많이 했겠죠, 여러분들은. 네, 콘덴사는 뭐 측정도 하지만은 이런 것도 많이 측정할 수 있는. 요게 이제 FET인데 요게 지금 TO251 타입 FET입니다. FET. 요것도 마찬가지로 후크에 걸 수가 있어요. 요 가운데다가 거는 건 좀 드레인하거나 애매하니까 여기 방열판 쪽도 이게 드레인이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걸어서 측정을 하시면 되는데 뭐 하다 보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측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오죠. 얘는 N채널 FET라는 게 나오죠. N채널 FET.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번이 노란색이잖아요. 이 노란색 걸린 게 게이트. 녹색 걸린 2번 자체가 드레인이죠. 녹색 여기 2번 걸렸죠. 얘 드레인이죠. 3번 적색핀에 있는 게 소스다. 이게 소스죠. 그래서 FET는 GDS. 얘 가운데 핀하고 이 방열판은 똑같이 연결된 드레인인 단자니까 GDS라는 게 나오죠. 보통 FET는 이런 것들은 좌측부터 게이트 드레인 소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면 되죠. 뭐 수리를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한 사람 고수들은 뭐 이건 GDS잖아 알지만은 초보자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기능 테스터라도 하고 이렇게 이 슬롯에 걸지 못하는 것도 이 후크 리드 케이블을 여기 포트에 장착을 해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기능 테스터는 주로 이제 다이오드, TR, FET, 컨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이 다기능 테스터로다가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코일의 인덕턴스 값 측정할 수 없다. 그래서 핸드형 LCR 메탈을 사시든가 탁상형 LCR 메탈을 사야 정확하게 걔의 어떤 그 인덕턴스 값을 측정할 수가 있다. 인덕턴스는 유도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헨리 값으로 나타낸다.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스위칭 소자에 대한 내용을 전부 양부 판별법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의 강의는 이제 다이오드에 대해서 다이오드는 이제 많이 있죠. 스위칭 다이오드도 있고 쇼트키 다이오드도 있고 제너 다이오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다이오드류에 대한 양부 판별법 및 고장 진단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 강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